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10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604만 7,986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15만 6,357명, 완치 588만 5,099명으로 집계되어 2.6%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는 250명 수준으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르바란 연휴를 6일로 연장하고 코로나 방역 수준을 완화함에 따라 수천 명의 자카르타 시민들이 자카르타 전역의 관광지로 몰려들었습니다. 북부 자카르타의 안졸 유원지의 경우 지난 화요일에 약 7만 명의 방문객을 기록했다고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평균 3에서 4만 명의 방문객을 기록한 것에 비하면 거의 2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해당 유원지는 놀이공원과 해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자카르타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명소 중 하나입니다. 동부 자카르타의 따만 미니 공원은 아직 많은 부분이 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화요일 수만 명의 방문객을 맞이하였다고 전했습니다. 남부 자카르타의 라구난 동물원에는 지난 화요일 4만 5천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찾았습니다. 해당 동물원은 하루 방문객을 4만 5천 명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방문객은 사전에 온라인으로 입장권을 구매해야 합니다. 이처럼 인도네시아는 코로나 사태에서 벗어나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는 중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이 혈전 부작용 발생을 이유로 미국 존슨앤드존슨사의 제약 부문 자회사 얀센이 만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대상자를 알레르기 반응 등으로 다른 백신을 맞을 수 없거나 추가 접종이 어려운 성인으로 대상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심근염 부작용 등을 이유로 화이자나 모더나가 개발한 메신저 리보핵산 백신을 맞지 못하는 성인도 포함됩니다. FDA는 이날 자료를 내고 여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얀센 백신을 접종하고 통상적으로 2주 내에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발생 위험성이 올라간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접종 대상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과 달리 아데노바이러스를 전달체로 사용하는 얀센 백신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서 드물게 보고되는 부작용입니다. 참고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미국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안전을 이유로 얀센보다는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 접종을 우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은 지난해 3월 얀센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 허가를 내준 이후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자 이를 조사하기 위해 10일간 접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미 보건당국은 백신의 효능이 위험보다 더 크다고 판단해 얀센 백신 접종 재개를 결정했으나 얀센 접종 시 혈전 위험이 드물게 나타나지만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는 9월 10일 중국 항저우에서 개막할 예정이었던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연기됐습니다. 지난 6일 아시아올림픽 평의회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일정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관영중앙TV는 아시아올림픽 평의회 이사회 사무총장이 오는 9월 항저우에서 열리는 제19회 아시안게임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며 사무총장은 구체적인 날짜를 선정해 발표하겠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AFP통신은 아시아올림픽 평의회 관계자들을 인용해 중국 상하이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며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1년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항저우는 상하이에서 약 200km 떨어진 지역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박태성 대사는 지난 4일 메가와티 전 대통령을 예방,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확인했습니다. 메가와티 전 대통령은 윤 대통령의 취임식에 자신을 인도네시아 대표로 초청해준 데 대해 감사를 표하고 그동안 여러 차례 한국 방문을 통해 한국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취임식 참석이 코로나 사태 이후 첫 해외 방문이라며 윤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한국과 인도네시아 관계가 더욱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자신이 그동안 여러 차례 북한을 방문해 누구보다 한반도 문제에 관심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메가와티 전 대통령은 북한과 관련한 경험이 한국 신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도움이 되면 기쁠 것이라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누구보다 기원한다고 전했습니다. 메가와티는 수카르노 인도네시아 초대 대통령의 딸이자 2001-2004년 5대 대통령을 역임했으며 조코위 대통령이 속한 투쟁민주당의 총재로서 지난 2차례 대선에서 조코위의 핵심 후원자 역할을 한 실세입니다. 또한 메가와티는 오랜 기간 한반도 평화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1964년 아버지인 수카르노 대통령의 평양 방문에 동행해 김일성 주석을 만났고 2002년에는 남북한을 동시에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북한과 1964년에 먼저 수교했고 한국과는 1973년 9월 18일에 외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평양에 대사관을 두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은 인도네시아 국민협의회 의장 일행이 행복청을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문은 인도네시아 국민협의회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인도네시아가 신수도법 제정과 신수도청 청장 임명 등 수도 이전을 본격화하면서 한국의 행복도시 추진 배경과 개발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의장 일행은 행복도시 홍보관을 방문해 도시건설 추진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율주행 차량에 탑승하여 도시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이어 박무익 행복청장과 만나서는 신수도 건설을 위한 양국의 협력이 공고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김한수 행복청 기획조정관은 인도네시아 정부와 국회에서 행복청을 연이어 방문하는 것은 신수도 건설 과정의 행복도시 사례와 유사하기 때문이라며 행복도시 사업 모델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이 활성화하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현재 자카르타인 수도를 보르네오섬 동부 깔리만탄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40조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행복청은 2020년부터 협력관 파견, 현지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기술 자문 등의 협력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달 29일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조코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정상회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이슈는 중국의 안보 위협이었으며 인도네시아는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일본은 센카쿠 열도의 영유권 분쟁으로 중국과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인도네시아와 일본은 자유롭고 열린 바다를 지키기 위해 협력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뒤 해상 순찰을 도울 순시선을 일본에서 제공한다는 약속과 함께 인도네시아 군함 정비를 위한 차관 지급도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인도네시아도 일본의 센카쿠 열도 영유권 문제 발생 시 외교적으로 일본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방위 협력과 달리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이견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 동참 등 구체적인 합의를 희망했지만 인도네시아는 비동맹 중립 외교를 고수하며 G20 의장국으로서 러시아의 외교 무대 활동에 영향을 끼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금융정보회사 S&P 글로벌의 자회사인 IHS 마킷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4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0.6포인트 상승해 51.9를 기록하여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보다 높아졌습니다. 또한 해당 보고서는 인도네시아의 개선 속도가 1월 이후 가장 빨랐으며 이는 코로나 방역 제한이 완화되어 경제 활동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하였습니다. PMI 지수가 가장 높은 아세안 국가는 싱가포르와 필리핀으로 각각 58.1과 54.2를 기록하였습니다. 한편 베트남의 제조업 PMI는 51.7로 변동이 없었고 말레이시아는 51.6으로 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아세안의 전체 제조업 PMI는 7개월 연속 상승하였으며 52.8로 1.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S&P 글로벌 경제학자는 4월의 아세안 제조업 부문 전반에 걸쳐 성장 모멘텀이 강화되었으며 주요 PMI가 사상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아세안 국가에서 방역 제한이 점진적으로 해제되어 신규 주문에 박차를 가하고 공장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수요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의 제조 부문이 최근 코로나 사태에서 회복하고 있지만 증가하는 글로벌 불확실성이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구매 관리자들은 일반적으로 향후 12개월 동안의 사업 전망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사업 신뢰는 지난달에 비해 하락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지속적인 공급망 문제 등 몇몇 문제들이 여전히 제조 부문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재정정책국 국장은 인플레이션 속에서도 소비와 생산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기관 간의 강력한 협력을 통해 가격 및 비가격 개인 모두에 적극적으로 나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경제 및 법률연구센터 소장은 제조 부문의 진정한 도전은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는 르바란 연휴 이후 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노동부는 높은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노동인구를 보호하기 위해 저소득 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임금 보조금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표적화된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의 대상자는 월 급여가 350만 루피아 미만이고 이미 근로자 사회보장국에 등록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노동부 장관은 노동절 행사에서 정부는 근로자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노동부는 임금 보조금 프로그램이 정확하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시행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임금 보조금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 상품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임박한 인플레이션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버팀목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지난 3월 인플레이션은 2.64% 급등하여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정부는 880만 명의 보조금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해 8조 8천억 루피아를 준비했으며 이에 따라 각 대상자들은 100만 루피아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난달 말 기업체와 노동조합은 높은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노동력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
사회보장국에 등록이 되지 않은 비정규직도 포함시켜 임금 보조금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하였습니다. 한편 통계청의 데이터에 따르면 공개 실업률은 2020년 8월 7.07%에서 2021년 8월 6.49%로 감소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자동차 생산자협회에 따르면 현대차는 1분기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브랜드 판매 순위 10위를 차지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 2월 현지 시장에서 총 1,709대를 판매하며 월간 판매 순위 10위를 기록한 데 이어 3월 월간 판매 순위 9위를 기록하는 등 상승세를 이어왔습니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16위에 그쳐섰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1월 현지 시장에 출시한 해외 전략 모델인 크레타의 활약이 빛났습니다. 지난 2월 출시 한 달도 안 돼 현대차 전체 판매 비중 75%에 달하는 1,265대 판매를 기록한 데 이어 3월에는 전월 대비 37% 두 자릿수 상승한 2,005대가 판매됐습니다. 특히 올해 1분기 톱10 자리를 놓고 현대차와 치열한 경쟁을 펼쳐온 닛산은 소매 판매가 크게 줄어들며 11위로 밀렸습니다. 해당 기간 소매 판매가 전년 대비 63.9% 하락한 1,143대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으며 소매 판매 기준 시장 점유율은 0.5%에 불과했습니다. 또 다른 일본 자동차 브랜드 마츠다 역시 같은 기간 실망스러운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신형 CX5를 출시했지만 판매를 늘리는 데 실패했으며 CX5를 포함한 1분기 소매 판매 대수는 377대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6.9% 하락한 수치입니다. 크레타의 현재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현대차의 판매량은 지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특히 아이오닉5와 프로젝트명 KS로 명명된 MPV까지 현지 생산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올해 성적이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현재 업계는 현대차가 이들 모델을 필두로 올해 인도네시아 자동차 시장에서 일본 브랜드를 위협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가격과 성능 경쟁력을 강조해 인도네시아 운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토요타는 지난 3월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총 33,344대를 판매하며 판매 1위를 차지했으며 이어 다이하스와 혼다가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했고 미쓰비시와 스즈키가 4위와 5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